많은 사형수를 우리 대표님께서 만나보셨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또 그런 사형수가 있을까요? 있죠. 네, 있고 제가 뭐 재밌다 하면 좀 그런데 어떤 사형수가 안양교도소에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예쁘장한 게 여자같이 생겼어요. 남자였는데. 남자인데 아주 예쁘장하고 생글생글 웃는 게 그런데 안양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같은 이제 수용자들끼리 어떤 수용자가 뭐 왜 이렇게 뭐 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죠? 점까지는 아니고 네네. 이제 보면은 간상이나 이런 거. 그 사형수가 뭐래? 야 너는 평생 이제 쉽게 말해서 나랏밥을 먹겠다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친구가 사형수가 나랏밥 먹는데 지가 벌써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몇 번 왔는데 어떻게 나랏밥 먹는다는 거는 사형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막 뒤지도록 했대요. 사형수가. 사형수가 일반 수용자가 그 말에 야 너는 평생 뭐 간복을 뭐 이제 나랏밥을 먹겠다. 못 나오겠다 이렇게. 예, 못 나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 새끼가 이러면서 막 반죽했대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형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사형수 만나는 사형수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죄를 많이 참여는 했어요. 많이 참여는 했는데 자기네들도 그래요. 우리 이 생에서는 이 죄를 우리가 다 못한다는 거죠. 다 그냥 많이 뉘우치죠 나중에. 그게 정말로 뉘우친 걸까요? 아니면 근데 그거는 몰라요 선생님. 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 있을 때는 뉘우치는데 밖에 나와 그 사람들은 밖에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밖에는 못 나오는데 이제 무기수들은 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요건을 갖추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받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이러면은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반 그 무기수들도 또 나와가지고 성공 사례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나쁜 놈들은 영원한 나쁜 놈인 것 같긴 해요 보면. 그 사형수들이 거기에서는 제가 봐서는 야 진짜 착하다 저래 착한데 그래 됐을까 이랬는데 그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착한데 밖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밖에 나와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형수는 죽을 때까지 거의 있는 거죠. 밖에 못 나와요. 근데 가끔 사형수가 무기수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제가 하는 동안에 3명 무기수 됐어요. 저 파트너도 모범수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거기서 아주 잘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무기수가 됐어요. 아 감형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예. 흔하진 않지만. 아, 흔하진 않아. 제가 거의 15년 동안 하면서 3명 무기로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형수나 무기수나 어차피 못 나온다고 생각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느끼는 사형수와 무기수와는 차이가 차이 큰 거예요. 크죠. 왜냐면은 사형수는 자기가 물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죽음의 초대장은 다 갖고 태어나요. 네, 그렇죠. 선생님도 언제 죽어. 네. 저도 언제 죽어. 그렇지만은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형수들은 날짜를 정해놨는가 진배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고 무기수들은 자기네들이 20년만 여기서 잘하면은 밖에 나간다는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들은 희망이 아예 없죠. 하늘과 땅 차이.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정말로 저는 그 교정위원으로서 사형수와 무기수만 구했어요. 최고수만. 예, 네. 일반수는 별로 안 했죠. 소년은 애들 한 3년 하고 다 사형수와 무기수 했는데 사실은 무기수들도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형수들은 어차피 못 나가지만 일반 재소자들이 출소하는 것도 보잖아요. 일반 네. 재소자가 그렇죠. 출소하는 거 볼 텐데 그 나름대로 많이 좀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사형수들은 지금 우리가 김대중 정권부터 지금까지 사형을 안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못 나간다는 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기했어. 자포자기 했기 때문에 뭐 엄청 부러워하고 막 좋겠다 막 이런 건 없어요.
차라리 내 같은 놈은 여기서 갇혀 있는 기나 밖에 나가면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잘 우리 된다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거 범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90년대 초반 말까지 범죄가 특히 많았어요. 93년, 뭐 4년, 5년, 6년, 7년 그때 나왔던 게 지존파 기억하시죠? 예. 그 인육 먹고 예. 저 아지트를 지어서 진짜 나쁜 놈들, 그다음 막가파, 아류로, 뭐 영웅파, 참 그때가 그런 좀 극악한 범죄가 좀 더 현재보다 판을 쳤던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패거리로 네, 맞아요. 패거리로 막 이렇게 집단으로 이제 막 나쁜 행동을 네. 했고, 지금은 그 범죄의 그 강도는 더 센데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때는 좀 단체로 많이 단체로, 했었죠. 예. 패거리들이 막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뭐 다 파들이 깡패들 집단이 다 있었죠. 맞아요. 뭐 서진 룸사롱도 예. 그때 좀 전에 일어났지만 정말 진짜 나쁜 일들이 많았었죠. 예. 장 국장님은 어떻게 사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게 뭐 저도 혹시라도 뭐 기억나는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나요? 예, 저도 사실 좀 과거 기자를 좀 오래 해서 네. 취재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구치소도 몇 번 갔다 오고, 아, 물론 그래. 취재로. 예, 네, 취재로. 취재로 이제 갔었고 했는데, 네. 그래서 좀 남들보다는 더 알죠. 아는데, 예, 예. 저는 사실 그 94년에 지존파 사건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군대 쫄병은 TV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볼 상태니까 그랬군요. 지존파가 엄청 센 사건인데도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동대 의경 출신인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예. 그걸 똑같이 썼어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난 곳에 그 살인의 추억 혹시 보셨죠? 영화 송강호 씨 나왔던 그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요. 저는 그 생활을 해봤잖아요. 예. 소소에서 전의경 이렇게 그렇죠. 막 그래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일어난 데서 그렇게 한 2년 넘게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그 범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때 막 화성 경찰서 형사 과장이 저희 이제 부대로 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진짜 사람을 정말 좀 충격도 많이 받았었고, 그날 사실 그 오후에 강의를 했었는데 사진도 다 같이 돌려봤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때 부대원들 한 4분의 3이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너무 사진이 끔찍해서 저는 많이 놀랐었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났던 그 진안 삼리라고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예. 뭐 병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그 영화 보셨을 때 그 우산 들고 갑자기 튀어나온 비 오는 날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진안 삼리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남편은 시멘트 공장에서 신혼부부였어요. 일하고 있고 비 오는 날 여자가 이제 부인이 우산 들고 가는데 그렇게 변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형사 과장이 말씀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는 간첩 아니면 정신병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냐면 간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그러니까 증거가 1도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DNA가 발달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뚝방길 옆에 그 볏짚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를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머리를 잡고 반대편에 있는 야산까지 300m가 되는 걸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그걸 끌어갔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첩일 수 있다, 아니면 정신병자다. 뭐 왜냐하면 청소년부터 이렇게 노인까지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참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굴까, 어차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저도 몇 년 전에 이춘재가 그 범인이라는 걸 알고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잡고 싶었고, 의경이어서 좀 그들이 느끼는 것보다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춘재가 했던 그 악마 같은 짓, 지금 사형수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사형수예요. 지금 무기수에서 사형수지만 빨리 좀 개인적으로 집행이 돼서
그 많은 분들의 원한을 좀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은 저보다 더 많은 사유수를 봤으니까 더 악독한 사람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사형수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어느 날은 상담하러 갔는데 원래 사형수는 1대1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제가 가면은 저 담당 그 사형수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날은 뭔 한튼 행사가 있었는가 한 6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1초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한테. 내가 이 사형수들한테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반인들처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그냥 그 안에서는 뭐 갇혀 있는데 뭐 이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누지만은 순간적으로는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간이 크구나. 어떻게 이 사형수들 6명하고 여자 혼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것도 부담을 예, 부담감도 없이 그래 느끼고 1초 동안에 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했죠. 아 뭐 지가 뭐 나를 어쩌겠어요. 그래서 문밖 나가지도 못하는 게 이런 생각은 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선입견에 딱 교도소 들어가면은 빨간 명찰이잖아요. 네. 빨간 명찰 보면은 왜 빨간 명찰로 할까요? 위험인물이라서 그런가요? 그냥 표시가 나게 예, 빨간 명찰. 그래서 제가 그 빨간 명찰, 하얀 명찰 하는 책도 썼어요. 아 정말요? 예, 아 이들의 그 하얀 명찰이 빨간 명찰 봤을 때 위압감. 그렇죠. 자기들끼리 약간 그 범죄를 더 위에 범죄를 더 그렇죠, 저지르는 걸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동경, 뭐 존경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그런 돼. 게 있나 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도 사실은 빨간 명찰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그 교도소 안에서도 행동을 좀 조심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나타나면은 자기네들 말대로 아래 것들이 네네.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걸 또 즐기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최고수니까 다른 일반 재소자들은 더 낮게 보고 좀 그런 건 있지 않고.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는 내한테 죽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어 막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이제 오래되면은 이게 뭐 큰 벼슬이 아니잖아. 빨간 명찰이. 그렇죠. 절대 벼슬이 아니죠. 나쁜 짓.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쁜 짓 했다는 표시인데 그게 뭐가 자랑스러워.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그런 거 있죠. 야, 너 이 새끼들 봐. 너 마음대로.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고. 밥도 지가 다 뺏어가지고 먹고 반찬 맛있는 거 지 다 먹고. 이제 뭐 교도소 안에서 매점에는 이제 주문을 하면 가져오는데 거기는 저거 사식이라 그러나? 아니요. 그 매점에서 뭐 과일, 뭐 과자 이런 통조림 이런 거. 뭐 이런 네. 것들이 저거 비과세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싸요. 네. 싸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일반 수용자들이 사가지고 와도 사형수가 다 뺏어 먹고 안 주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악랄하게 행동을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것도 오래 하면 재미없나 봐요. 나쁜 놈들도 어떻게 그걸 좀 느끼기는 하나 보네요. 네, 진짜 나쁜 일말에 놈들도, 예, 양심이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교정위원을 오래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아직도 좀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게 너무 이게 사람들을 정말 나쁘게 죽이는 놈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서울구치소에서 저한테 의뢰했을 때 1년을 끌었다니까. 못하겠다. 예, 난 못한다고. 나는 소년원은 내가 소년수들은 아들처럼 엄마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나 우리가 성인 못한다. 그것도 사형수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서울구치소 갔는데 방이 그냥 뭐 조그만한 방이 있어. 방에 갔는데 사형수들이 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뭐 인사하고 뭐 이러고 내가 나중에서 정말 일반 사람하고 똑같네. 느끼기에는 교도관은 뭐 일반 사람하고 그것만 똑같이 뭐 그때 뿔 달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좀 우퉁우퉁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니까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형수인지 일반 모를 수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저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하면은 저 앞에 와서 몸을 벗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홀딱 벗으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 다 해라. 범죄 행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며칠은 계속 그 얘기만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동조할 땐 동조하고 정말 잘못했다. 그때만 안 그랬어도 그렇지 않는다. 혼내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정말로 막 그러면은 좀 참지 그랬냐고 하니까. 예, 그럼 거기 푹 쓰러지죠. 그러면서 너무 혼내면은 다음 얘기가 이어지질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혼냈다가 달랬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돈도 들이주면서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죠. 사람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사람 살인을 많이 했는데 자꾸 이 사람한테 사람 죽이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얘기가 더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얘기를 하라 하면 다 얘기해. 또 어떻게 보면 엄마 같고. 그렇죠. 예. 엄마 같고 뭐 누나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래도 아주 예의를 갖추죠. 예의를 갖추죠? 예, 안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엔 예의를 갖추고 말을 아주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엔 어우 막 반갑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 아주 이제 친근하고 뭐 아주 거기서 있었던 일상 얘기하고 막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같은 이제 보통 보면은 사형수가 독방 쓴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독방 쓰는 친구도 있고 일반 수용자 7명에 사형수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왔는 아주 나쁜 놈 니너 제가 이래 니너 이래 그러면 저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제 처음에는 부정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죄가 아무래도 교도소나 이런 구치소나 다 범죄를 저지른 그 죄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경중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 그럼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범죄가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도 오고 친구도 면회를 할 텐데 사형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라서 가족도 잘 면회를 안 오고 이럴 것 같긴 한데 어떠해요? 네, 그래요. 정말 거의 그래요? 가족들이 거의 이렇게 폭이나 집안이 거의 붕괴가 되었다 할까? 그렇겠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도 그렇죠, 그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아들이 사형수다. 그러면은 그 동네 살 수가 없어. 그러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 그런 경우가 많죠. 아예 그러면 이제 의절하고 아예 끝나는. 예, 안 오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그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헤아려 주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뭐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죠? 마음도 많이 쓰다듬어 주고 이래서 더 이렇게 악이 마음에서 싹이 안 나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교정위원들이. 현 세상에서는 너무 잘못하고 어차피 사형을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못 나오니까 다음 세상에서라도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위한 거죠. 예, 이제 뭐 우리가 그 사형수들은 종교를 안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죠.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지도록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시켜서 가져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수가 오면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종교를 선택하라 그러죠. 자의로 너 기독교가 너 불교가 이거는 아니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너가 한 가지 종교를 가져라. 그래서 종교인들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 뭐 스님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예칭을 시켜드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종교도 안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다 나중에는 종교에 많이 의지를 해요. 종교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종교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죠. 그래야 마음은 잡초처럼 가만 놔두면은 나쁜 마음이 그들은 더 싹이 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그들 마음을 눌려야 되죠. 그 싹이 더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서 뭐 한 10년쯤 되면은 그럼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 놈 새끼들 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제가 이제 사례로 들면은 언제 그 사형수들에 대해서 한번 국회 이사당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사형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일본에 있는 사형수가 와서 거의 몇십 년 사형을 받았는데 범인을 잡아서 사형해서 이제 일반수로 돼서 국가에서 이 사람을 엄청난 보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 그거 폐지 운동가로 다니는 거야.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오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게 말이 많았던 게. 네. 그래서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90 뭐 몇 프로 90%는 거의 다 맞는 거죠. 맞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뭐 제거 담당하는 그 사형수도 그 우리나라 억울하다 그래요? 예. 그런 예,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안 했다고? 왜냐하면은 사형수가 그 마약을 먹고 정은행에 그 들어가서 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정말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패들고 다 갔어. 다 갔는데 이제 재판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아니 안 그랬다고 막 반박도 하더랍니다. 그 엄마를 만나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현재처럼 CCTV가 있거나 이런 증거 없고. 그렇죠. 주위에 어떤 그 정황이나 또 얘기 듣고 또 수사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를 제가 그 친구가 사형에서 무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래도 재판하러 가니까 다른 아들은 막 안 그랬다고 막 우울하다 하는데 자기 아들은 목에 푹 수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항소도 안 했어. 그래서 야는 처음부터 그냥 사형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구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그 친구가 사형수라는 걸 믿어지지 않았나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자,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공감이 가는 게 이 사형 집행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 아무리 100%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받고 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목숨은. 목숨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게 드러나고 증거가 확실하고 이런 정말 악랄한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래서 지금 사형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을 10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어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돌릴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공청회를 보고 아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지만 저 남편도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제대로 대법원 가가지고 제대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법원 안 가고 1심에서 그랬다 하면 저 남편도 범죄자가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잘못의 느낌은 있죠. 우리나라는 증거 위주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때 아까 제가 잠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거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범죄자로 몰려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형사들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 잠 안 재우고 때리고 그래서 또 주위에 또 삿대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처럼 자기는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현재로 보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고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이춘재 때문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담당 그 사형수도 이제 나중에는 무기수가 됐는데 제가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때 이제 KBS에서 이제 사형수들의 가족들의 애한 가족들의 그 고통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때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억울하다. 우리 아들은 정말 그럴 놈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착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형수가 이혼을 해줬어요. 이혼을 해줬는데 이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면은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조금 믿을 수는 이 사람은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같은 무리끼리 들어갔어. 그랬으니까 누구의 칼에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은 나는 절대로 찌르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증명할 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CCTV 딱 보면 그럼요. 알지만 네. 그때는 가서 뭐 난동 부리고 다 마약 먹어가지고 뭐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은 없긴 그렇죠. 없죠. 자, 우리 장 씨가 우리 사형 집행이나 사형수 관련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 정말 저는 제가 사형수들을 한 15년 동안 상담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는데 저는 절대로 사형수들을 잘했다 옹호하고 뭐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그랬기 때문에 마냥 미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말을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뭐 그래 니는 그 사형수들이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가족들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억울하나 어떤 말씀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잘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사형수들을 만났을 때 그랬는데 이미 저질러졌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안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잘 같이 보살피는 사회가